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원장 양승철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 모세기관지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기관지염이라는 것은 가장 말단 부위의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목 쪽에 있는 것도 기관지지만 이제 폐로 내려가게 되면 기관지가 점점 가늘어지고 작아지면서 세분화되고 가지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부위의 기관지를 모세기관지염이라고 하고요. 모세기관지라는 것의 뜻은 세자가 아주 가늘 세자고요. 모자가 털모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털만큼이나 가는 그런 굵기를 가진 기관지를 모세기관지염이라고 하고, 그 모세기관지의 가장 끝에는 폐포가 붙어 있어서 우리 몸이 폐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산소를 흡수하는 그런 모세기관지에 염증이 생긴 것을 모세기관지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RS 바이러스입니다. RS 바이러스는 Respiratory Syncytial 바이러스라 해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많은 모세기관지염 중에서도 거의 50% 이상, 거의 75%까지도 빈도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다른 바이러스 종류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리고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기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리노바이러스, 코감기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열을 장기간 유발하고 안 좋게 진행시키기도 하는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RS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모세기관지염뿐만 아니라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도 모세기관지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의한 모세기관지염입니다. 이런 모세기관지염은 증상이 중요한데 호흡곤란입니다. 모세기관지와 폐포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지고 애기 차서, 그리고 기도를 수축시키기 때문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길이 아주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호흡곤란이고, 동반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주 극심한 기침입니다. 거의 끊이지 않고 계속 기침을 몰아서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수유하는 데도 지장이 생기고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기침을 하는 병이 이 모세기관지염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들을 수도 있을 정도로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지가 좁아지고 공기가 들어들 수 있는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좁은 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기가 억지로 밀어내게 되면 씩씩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죠. 들이쉴 때가 아니고 내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겉으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심해지게 되면 10초에 7회 정도 내외의 호흡수를 보인다면 이게 아기가 호흡곤란이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분당 60회 이상, 즉 10초에 10회 이상 호흡을 하게 된다면 호흡곤란이 꽤 심한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응급실로 가서 처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심한 기침과 쌕쌕거리는 소리, 그리고 호흡수가 빨라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되겠고요. 한번 걸린다면 굉장히 심하게 앓을 수 있어서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고, 그리고 1% 미만이지만 사망률도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간에 잘 습득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세기관지염은 보통 호발 연령이 거의 만 2세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기관지도 애들이 커지면서 기관지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기관지가 커지면 염증세포가 쌓이고 뭐 안 좋은 게 쌓이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출하는 능력도 좋아지고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넓어지니까 만 2세가 넘어가면 이런 모세기관점을 유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특히 만 2세 미만에서도 6개월 미만에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모세기관지의 사이즈가 그만큼 아주 작기 때문에 호흡곤란을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모세기관점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병원을 우선 빨리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모세기관점은 우리 아기들이 입원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입원을 할 거냐, 외래 치료를 할 거냐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바로 호흡곤란 여부입니다. 약물 치료나 호흡기 치료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행히 하루 이틀 경과를 봤는데 반응이 좀 괜찮고 열도 없고 그렇다면은 이제 외래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다행히 바이러스성 질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성 질환은 크게 합병증만 생기지 않는다면은 보통 7일에서 10일이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시간을 잘 버텨내면 되겠습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서는 2주에서 3주까지 그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세기관점이 있으면은 밤에 아기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중요한데 수유를 할 때 한 번에 많이 잘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숨을 쉬기도 힘든데 먹기까지 하려면 2배로 힘이 들거든요. 이 수유 시에는 되도록 적은 양을 좀 자주 줘서 아기가 칼로리를 계속 흡수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관지에 충분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습기를 꼭 틀어서 가능하면 70%, 80%까지 올리는 정도로 유지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기침이 심할 때는 등을 잘 두들겨서 아기가 가래를 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숨쉬기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아기를 똑바로 눕히지 말고 한 30도에서 40도 정도 등을 이렇게 세워서 숨을 쉬게 하면 호흡하는 게 조금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다 했는데도 계속 좋아지지 않고 애가 숨차고 계속 보채고 힘들어한다면 그때는 밤에라도 응급실을 데리고 가셔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대상이 환자들이 있는데 3가지 군에 속하는 환자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미숙아입니다. 미숙아 중에서도 그 미숙아 호흡부전 증후군을 앓았던 환자들은 이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폐나 모세기관지 자체가 성숙이 덜 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모세기관점에 걸렸을 때 굉장히 심각한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 심장과 폐는 이게 혈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혈관의 그 혈압이 심장에서 받아서 폐로 달아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폐가 이물질이 깨서 빡빡해지고 순환을 잘 못 시키게 되면 심장에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에 압력이 걸리게 되면 좌심실, 우심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애들 경우에 자기가 깨끗하게 갈아서 돌아온 피가 다시 더러운 피와 섞이는 그런 현상이 압력차 때문에 생길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청색증이 생기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호흡이 더 심하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도 모세기관지염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연에 노출될 경우에 아기들이
이 모세기관지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어서 아기들은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모세기관지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